이 다짐이 깨질 뻔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전 대통령. 인간은 무엇과 무엇을 가족과 월급. 가져가 월급. 그럼 판사면은 평등하지 않은 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서. 네. 핵심. 피디님 여기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야, 박수. 야, 진짜 잘해. 국민들이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야. 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 아, 오늘 제 강의보단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그만 쳐도 돼. 그만 쳐도 돼. 선생님 모르죠? 네. 선생님은 대학에서 언니 오빠들 역사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재밌어요? 네. 재미없어요. 에?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 재밌어 역사? 네. 재밌어? 두 친구는 뭐가 재밌어요 역사? 어떤 부분이? 그 문화유산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었어요. 아, 문화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게 재밌었어?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역사야? 뭐라고 해야지?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야, 옛날이 언제일까? 지구가 태어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럴까? 기원전.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기록이 시작해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뭐라고? 다시 더. 기록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답이 나왔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 역사예요.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오, 싫어한다면서 어떻게 맞췄어? 기록이 시작된 데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지? 방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현재까지 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물어봤지? 왜 계엄령 1년 전에 했는데 왜 지금? 1년 전 이야기도 역사입니다. 역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이야기가 뭔지는 다 알고 수업 신청한 거죠? 네. 뭐지? 오늘? 계엄령. 계엄과 윤석열? 윤석열. 오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렇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걸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안에서 여러분들은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작해보자. 계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계엄? 아까 누가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윤석열이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누군지 아는 사람? 저요. 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 대통령이고 대통령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했었어요. 비상계엄 선포했었던 사람. 네. 또 검사였어. 검사. 야. 검사였던 전직 검사였던 또 서울대 나온 서울대 나온 사람.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그렇게 기억해? 아닌가? 맞아요. 또 네? 국민의힘이 지지하던 사람? 국민의힘이 지지하던 사람. 다 맞아요. 전직 대통령, 20대 대통령이었었고 전직 검사였었고 계엄을 선포했었던 사람이죠. 대통령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네. 또 뭔가 좀 더 살기 편하게 바꿔라는.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바꿔주는 사람. 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네, 그 나라를 통솔하는 사람? 좋은데? 또 국민들의 투표로 인하여 뽑히는 사람? 굉장히 자신 있게 들었는데 국민들이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국민들이 믿는 사람? 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 오늘 제 강의보단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개념까지 먼저 머리에 넣고 계엄 얘기를 해볼까? 계엄은 뭘까요? 그 원래 대통령이 나라를 통솔하는데 군대가 나라를 통솔하게 하는 거. 군대가 나라를 통솔하는 거. 또 위급당하고 위급 상황. 위급 상황이라는 거는 뭘까요? 전쟁. 전쟁. 또 간첩이 들어갔을 때. 간첩이 들어왔을 때. 전쟁 혹은 간첩이 들어오거나 이런 어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군이 국가를 통치하는 그걸 계엄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의 행정사법권을 계엄사령관, 군인이지. 이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법 행정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군인이 가져가는 거거든. 세 가지 균형에서 뭐 하나 빠져 있잖아요. 입법. 입법. 입법은 아까 뭐라 그랬지? 그 법 만드는 거죠. 누구라 그랬지?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는 무슨 역할을 할까? 계엄에서. 계엄이 올바른 계엄이 투표하는 거? 이 계엄이 올바른지 아닌지 투표하는 거? 선생님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이 계엄을 판단하고 이 계엄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행정과 사법이 계엄사령관하는 게 있지만 국회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은 어땠을까? 다 같이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어때요? 저 직접 본 거 기억나는 사람? 직접 본 사람? 직접 봤어? 가서 현장에서 시위를 했어요. 야, 어떤 기분이에요? 이 영상 보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왜? 이 계엄 때문에 진짜 막지 못했으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될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를 살아봤어요? 아니요? 근데 그 서울에 본 봐가지고. 이야. 전두환이 누구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전에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엄을 선포했었던 사람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도 되게 무서웠다. 무서웠다. 무서운 감정이 제일 많이 들었어? 어이없어. 어이없었어. 어떤 면에서? 갑자기 왜 이걸 하는? 갑자기 왜 이걸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뭘까? 방금 다 얘기했어. 아무 이유 없이 계엄. 그치? 계엄을 언제 내린다 그랬지? 위급할 때. 전쟁 혹은 국가의 비상 상황일 경우 내린다 그랬는데 어이없었다. 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이 생각을 해도 5학년이라 그랬나?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생각을 해도 지금이 왜 비상 상황이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굳이 계엄을 내릴까? 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회까지 가서 이 계엄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입법부의 대표들,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이 결국에 모여서 이 계엄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땅땅땅 결정을 하고 계엄이 해제됐었던 거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국회에서 막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계엄이 올바른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계엄은 새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계엄은 옳지 않다라고 땅땅땅 결론을 냈어. 그래서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올바르지 못한 계엄을 갑자기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한 거죠. 한국에서 내려졌었던 계엄들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해제됐었던 계엄입니다. 한국에서 계엄은 몇 번 정도 일어났을까? 2번? 4번. 2번? 4번? 5번? 5번? 막 찍으면 안 돼. 7번? 7번? 숫자를 딱 정하기가 어려워요. 크게 보면은 9번. 왜냐면 계엄에는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과 계엄이 한번 내려진 다음에 그것과 연속해서 또 계엄이 내려졌었던 경우들 이런 것들을 묶으면 한 9번 정도의 계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처음 벌어졌었던 계엄령, 제일 처음에 계엄령이 떨어진 건 언제였을까?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이 또 누구야? 뭐라고? 이승만이 또 누구? 아, 이승만이 또 누구냐고? 누구예요? 아, 누군지 몰라? 이승만,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계엄령을 내렸을까? 보여? 요 사람이 이승만. 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오래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핵심. 피디님 여기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 원래 대통령은 몇 년이지? 5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길게 한 거는 헌법에 규정된 2번밖에 할 수 없다. 대통령은 2번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없앴어요. 바꿨어요. 3번 이상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꿨어. 이상이면 그래서 이렇게 오래 했었던 거지. 근데 그 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오래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뭘로 쫓겨났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에 쫓겨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그때도 계엄령이 떨어졌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처음에 했었던 건 제주 4.3 사건, 여순항쟁 요때 처음 당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한과 북한이 따로따로 선거를 한다라는 게 가장 당시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었었어. 근데 그걸 이승만을 비롯한 몇몇의 정치인들은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걸 국민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 따로따로 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일어난 거야.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탁 하고 벌어진 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군인들한테 명령을 해. 제주도에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 제주도에 간첩이 있으니 대한민국 군대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 라고 한 거야. 왜 죽여? 그치, 이상하지? 네, 이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왜 죽이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사람들을 죽여?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군인들이 저는 안 갈 건데요? 라고 했어. 거기가 지금 전라남도 여수, 순천. 여수와 순천에 있는 몇몇 군인들이 저는 안 갈 건데요? 왜 제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군인이 죽여요? 안 갈 건데요? 라고 한 거야.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계엄령을 내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령이었어.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부당한 이유인가? 그런데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계엄령이 떨어졌었고 이 계엄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고 제주도에서는 이 계엄령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어요.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계엄령은 굉장히 아프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게 되는 것도 계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 일이야. 4.19. 왜 일어났을까? 처음 들어요? 1960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선거. 이미 이승만은 평생 할 수 있어. 대통령. 헌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가. 1960년 선거에 나 또 할 건데요 하고 또 나가. 근데 그때 나이가 너무 많았어.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 딱 봐도 말하면 할아버지잖아. 80이 넘었었어. 나이가 너무 많죠.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라는 직함이 또 있었어요. 헌법상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부통령을 누구를 시키려고 했냐? 본인 말 잘 듣는 사람. 이기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합니다. 투표함에 미리 이기붕이 찍혀져 있는 바꿔치기 하고 깡패들이 지켜보는 데서 도장 찍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이 됐어. 그럼 시민들이 받아들일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혁명이 4.19 혁명이고 이 4.19 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또 벌어집니다. 계엄령이 또 떨어졌어.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떨어졌던 마지막 계엄령. 4.19 혁명이 성공적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계엄들도 똑같이 이러한 부당한 이유들로 보통 만들어졌어. 나머지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볼까? 언제까지 대통령 했는지? 엄청 오래 했지? 대통령. 16년? 더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벌어졌었던 계엄령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 정당한 시위, 요구를 폭력적으로 누르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 계엄이라고 하는 걸 활용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을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다가 혹은 죽기 전에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 인생을. 자살? 전두환 잘 살다 죽는데. 전두환은 잘 살다 죽었어? 잘 살다 죽지 않나? 맞아.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 탄핵은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어. 왜? 왜냐면 학생들이랑 시민들이 지금의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만해요! 라고 했거든. 목소리를 낸 거야. 그게 4.19 혁명이니까. 이승만 때. 그래서 쫓겨나. 이 사람 쫓겨났어. 하와이로 도망갔어요. 하와이요? 하와이로 도망갔어. 박정희는 1979년
그 마지막 계엄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총 맞아 죽었어. 총 맞아 죽었다고? 본인이 임명한 부하죠. 중앙정보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장한테 총에 맞아 죽었어. 왜? 너무 못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서 총에 맞아 죽었어. 전두환. 사형당했어요.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지.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죠. 왜? 부당한 계엄으로 광주 시민들을 싸그리 다 죽이려고 했었다. 광주의 시민들을. 자, 이 사람 사형 선고 내려졌어요. 자, 박정희. 불화한테 총 맞아 죽었어. 이승만. 하와이로 쫓겨났어.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간 거지. 이게 계엄을 정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마지막이야.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령은 그래서 더 나쁜 겁니다. 왜?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어. 계엄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었던 사람들이 시민들의 손으로 어떻게 끌어내려지는지, 그리고 그걸 시민들이 그 폭력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대한민국이 생기고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부당한 계엄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그걸 바로잡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있잖아. 근데 아까 윤석열 얘기하면서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 사람 누구지? 저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공부 엄청 잘해야 돼. 그 말은 뭐야? 이 사람 그거 알고 있어. 계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역사에서 우린 이미 배워왔고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했다는 건 역사를 무시했거나 역사에 무지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역사를 이길 줄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3 계엄이 지금까지의 계엄 중에 가장 나쁜 거예요. 역사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1948년부터 1980년까지 계엄이 정말 자주 있었어. 아까 총 9번의 계엄이 있었다 그랬죠, 역사에서. 근데 그거를 잘게 쪼개면 17번 막 이렇게까지 늘어나거든. 중간중간에 있었던 계엄들까지 다 포함하면. 마지막 계엄이 있고 12.3 계엄까지 45년이 지났어요, 횟수로. 45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계엄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질적이고 무식한 계엄이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번 1년 전에 있었던 계엄이 얼마나 반역사적인 계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더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1교시 수업 끝!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뭐 배웠지? 계엄. 계엄. 그럼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설명하기 앞서서 인간,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는 무엇과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역사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뭐와 무엇일까? 뭘까요? 나라와 돈. 나라와 돈. 땡! 나 하나밖에 모르겠어. 뭐? 하나 기술? 기술? 아, 땡! 권력과 힘. 권력과 여기 다들 너무 아니야, 땡! 우리 친구들 너무 현실적인 대답 말고 이상을 그려볼까? 인간은 이상적. 무엇과 무엇을 가족과 월급. 가져가 월급. 아주 중요한 건데 아니야. 뭐가 아니 왜 지켜야잖아. 월급을 왜 지키고 있어? 행복이랑 생존? 행복과 생존. 야, 조금씩 지금 다가가고 있어. 자유. 자유와 자원.
자연? 평화? 누구야, 평화? 평화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쫙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끝에 있는 하나의 제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설명해 볼 사람. 권력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있는. 이야, 박수! 우리 틀리면 안 되니까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자 정치 사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뜻인 것 같아. 또 무슨 뜻인 것 같아? 민주주의 그냥 막 얘기해봐. 민주주의 뭐야? 모두의 생각이 담겨있는. 모두의 생각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모두의 생각이 존중받고 공유되고 이런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서 써 있는 것처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자 정치 사상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와닿지가 않아. 왜? 그 말을 해석하기에는 도린이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범진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세찬이의 생각도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게 틀렸나? 틀리진 않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로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규정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뜻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그리고 그게 뭐여야 할까? 헌법? 이야, 박수! 야, 너 역사 싫어한다면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잘해. 헌법 중에서도 헌법 전문 한 문장이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한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길까? 아까 설명 다 했어. 민주주의의 뜻이 많으니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해 봅시다 라고 한 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볼까? 하나,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지?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두 번째, 역사 이야기 또 있어요. 뭐요? 뭐였지? 4.19 혁명. 자, 아무도 못 나갑니다 이제. 안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3.1운동도 아까 인류의 역사는 뭐와 뭐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를 그랬지? 자유와 평등. 3.1운동도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의 자유와 평등, 거기에 그걸 위해선 독립이 필요했지.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인 거고, 4.19 혁명은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왜일까? 우리가 지금 규정한 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3.1운동, 4.19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민주주의 시스템을 헌법 전문에다 딱 담아놨는데 이게 영원히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다짐이 깨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깨졌죠? 깨질 뻔했지? 네. 작년 12월 3일에 이 다짐이 깨질 뻔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이 다짐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을 깨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다짐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친구는 나갔다며, 여의도에. 저런 친구 같은. 뭐 꼭 나가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TV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건데? 우리는 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이 영원해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역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래왔어요. 이 헌법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을 깨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고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같이 우리가 볼게요. 서울역 광장에 대학생 10만 명이 결집합니다. 이들은 신군부 세력을 향해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후 해산합니다. 신군부는 학생들의 시위를 핑계 삼아 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갑니다. 광주 시내 곳곳에 배치된 계엄군들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군을 조직해 계엄군과 대치합니다. 그렇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됐습니다. 1987년 6월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만 수백만 명. 이들은 민주화를 향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고 이 물결은 신군부의 독재를 몰아내기에 이릅니다. 1987년 6월 29일 마침내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선언하며 국민 앞에 항복합니다. 독재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민중의 힘.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이름을 지킨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 어때요? 박종철이 누구? 박종철. 질문들 여기서 질문들 다 받아. 자, 박종철 또. 그리고 왜 이유 없이 못 때려요? 왜 때리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서서 싸운 거지. 두 가지 질문. 오늘 질문 좋은데? 12.3 계엄 이전에 마지막 계엄 언제였다 그랬지? 79년 10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에 계엄령을 왜 내렸다 그랬지? 부산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있었다 그랬죠? 왜? 너무나도 억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때 살았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야. 너무 억압적이었어. 머리도 못 길러. 치마 길이도 자로 재고 다녔어, 막. 남자인데 머리 길었다? 잘랐어. 학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에 못 돌아다녔어. 통금이라고 들어봤어? 밤에 못 돌아다녀. 네.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어. 그만큼 자유롭지도 못했고 평등하지도 못했지. 근데 누구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을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죽었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먼저 했을까? 좋아하겠죠? 왜 좋아해? 풀려났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 이제 우리도 자유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기를 영화 제목이 뭐라고? 서울의 봄. 그때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봄 하면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해. 그렇지. 따뜻해지는 거잖아. 이제 앞으로 우리도 따뜻해질 거야. 민주주의를 따뜻함이라고 표현한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
민주주의를 따뜻함이라고 표현한 거. 이제 봄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부분이 1980년 5월 15일이었지. 이때 서울에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 시민들이 모여요. 우리 이제 자유롭게 해달라고. 대통령 죽었지 않냐. 근데 소문이 들려. 전두환이라는 그거 조사하던 친구가 얘가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던데? 그래서 서울역에 모였던 거야. 전두환은 물러가라. 민주주의 우리 지켜내자. 라고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군인들과 거기에 나갔었던 시민 대학생들이 서로 약속을 해. 우리는 물러갈 테니 군인 너희도 욕심내지 마. 그런데 군인들은 물러났을까? 아니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제주도도 포함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합니다. 전국 계엄으로 더 넓혀버린 거야. 계엄을. 서로 물리기로 해놓고. 그래서 서울역에 모였었던 대학생들이랑 시민들은 물러났는데 군인들은 더 나간 거지.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겠다라고 5월 17일에서 18일 넘어갈 때 선언을 해버려.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군인들, 신군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그런데 유일하게 한 도시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 광주. 거기가 광주였어요. 광주에 있었던 시민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시민 대학생들이 계속 민주주의를 외쳤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가 또 타깃이 돼서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박정철은 어떻게 연결될까? 시민 아니에요? 시민 대학생. 뭔가 같이 뭔가 좀 주장같이 했던. 아, 뭔가 했었던 사람? 맞아. 왜? 광주가 희생된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 대학생들, 시민들은 군인들의 말을 믿고 집으로 가버렸잖아. 우리도 원래 같이 나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섰지만 광주는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냈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 슬퍼요. 슬프지. 아프고 미안하고 찢어질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대학생들이 광주를 기억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또 싸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대학생이었어. 근데 남영동 알아? 남영역? 그 옆에 막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고문하고 때리고 했었던 곳이 있었어. 거기에서 이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 근데 그게 아주 작게 신문의 한 꼭지에 실려. 대학생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왜 죽었냐? 왜 죽었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니까 놀라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믿기가 힘들지? 네. 놀라서 죽었다 그런 거야. 그럼 너 믿겠어? 도린이면 믿겠어? 사람들이 믿었을까? 아니요. 믿을 수가 없죠. 들고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었던 학생들을 가둬놓고 죽였으면서 고문하고 죽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라고 해서 1987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갑니다. 그걸 60항쟁이라고 불러요. 이 60항쟁으로 전두환이 물러나게 되고 대통령을 다시 직접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헌법으로 바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그 헌법 전문 이때 쓰여진 겁니다.
1987년 6월에 완성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려고 했었던 시스템, 제도가 민주주의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핏값 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우리 이제 활동을 좀 해볼까? 활동. 민주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을 우리 다 같이 할 거예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에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봐. 가장 민주주의를 잘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하나 쓰고 왜 이 문장을 선택했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골라서 쓰세요. 다 했어? 발표! 제일 먼저 할 사람!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을 골랐는데 이유가 이제 차별을 사람들이 받지 않아야지 이제 사람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법을 새로 우리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문장을 썼고 그 이유가 똑같은 생물로서 존중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니까. 일단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을 선택했고 이유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네. 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문장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 친구가 검사거나 그런 판사면은 평등하지 않은 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꼭 지켜져야 한다. 네. 아,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서. 네. 또?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기 때문에. 박수. 저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유는 누구는 고문받고 누구는 고문 안 받으면 속상하고 그 사람 위협하면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골랐는데요. 왜 이걸 골랐냐면 제 생각에 대한민국은 이제 모두의 나라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장을 골랐는데요. 이유는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인데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문장들이랑 이유를 들으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네. 너무 훌륭히 잘해줘서. 네. 헌법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짐이었습니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장들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이 내용들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다짐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 오늘처럼. 이게 얼마나 어렵게 쟁취한 자유와 평등인지를 우리가 늘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어딘가 한편에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실은 쉽게 깨질 수도 있는 거야. 1년 전에 우린 그걸 봤어. 이 다짐이
순식간에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린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민주주의 그리고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민주 시민이에요. 여러분들도 민주 시민이야.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 걸까?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얼만데? 월급 얼만데? 제 생각은 한 500. 500만 원? 너무 작지 않아? 아, 너무 적은 것 같아.